우리 야옹이님 24세 고졸 개인적으로 농사 2년 특이하네요. 드론 조종업 2년 농사도 농사지만 드론 조종업 이게 더 써먹을 것 같은데요. 드론 자격증 1종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있고 보트 조종 자격증이 있네요. 특이하네요. 이거 뭐지? 네. 그리고 자금 1억 5천, 초기 생활비, 식당, 창업비, 변호사비 포함.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내년에 오랜 꿈이었던 스페인 말라가 지역 또는 발렌시아 지역에 식당을 오픈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스페인 또는 유럽 지역에 창업해보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들은 정보가 다 너무 다르고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경험이 그냥 그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이러한 뭐 법인 설립, 뭐 이런 임대, 가게 임대, 뭐 세무 신고, 영업 뭐라 그러죠? 부가세 뭐 등록하고 뭐 하는 뭐 회계사를 다루고 변호사를 상대하는 이 업무를 수차례 여러 명의 변호사, 여러 명의 회계사, 여러 명의 부동산, 여러 나라의 무슨 뭐 국세청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빡세고 힘들다 모르는 얘기 하잖아요. 왜?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대부분 일반 병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산훈련소 아니면 논산훈련소 안 가고 그냥 각 사단훈련소 이 훈련소가 제일 빡센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이제 또 뭐 장교훈련 이런 거 받으니까 상무대 유격훈련 뭐 이런 거 받아본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유격훈련을 2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 받아본 사람은 또 아니 무슨 뭐 일반 사단 훈련이 뭐가 어렵다고 해. 아무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하여튼 모든 걸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태국에서도 제가 지금 뭐 한 달 넘게 체류하면서 뭐 유럽에서도 살고 있었고 뭐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그러면은 호주와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태국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뭐 태국에서 장기 체류한 건 아니지만 제가 태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의 삶이 대략 이렇구나. 피피섬에서의 삶은 대략 이렇구나. 치앙마이에서의 삶은 대략 이렇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 뭐 방콕이라든가 푸켓 이런 데 처음 가보는 사람들은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방콕이나 푸켓을 안 가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말레이시아 어디 페낭 같은 데 가보면은 페낭이 천국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페낭이 좋기는 한데 페낭보다 뭐 방콕이라든가 푸켓이라든가 이런 데 장단점, 뭐 파타야의 장단점 이게 또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서도 어떤 식으로 창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 비자를 받는 것이냐,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대표이사로 취업하는 것이냐, 또 그 어떤 종류의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 위생 허가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다 달라져요. 변호사 비용도 달라지고 회계사 비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야옹이 님이 생각하는 그 전반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알아야지 이 경우에는 회계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공증 변호사가 따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업 신청을 위해서 뭐 간 김에 시장 조사, 변호사 비용 이것저것 알아보고 워홀 비자로 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그게 차라리 나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스페인어도 좀 기초적인 스페인어 공부하고 스페인의 그 물정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실제 구매력이 어떤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자 여기 지금 먼저 언급하신 동네가 말라가 스페인 말라가 발렌시아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발렌시아 지역의 구매력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뭘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의 소득 수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 임대료 수준 좀 높아요. 예,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고 말라가 넘어갔네.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비자 상태로
무비자보다는 두세 달이라도 워홀 비자, 학생 비자로 가서 신안 보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예. 무비자로 두세 달 있는 것도 좋지만 아예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 이상 현지에서 어학 공부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의 구매력이 어떠한가,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지에 따라서 식당을 차리면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가, 그러면은 비용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 직원 수급은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무비자상 근데 스페인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나요? 제가 스페인에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도전해가지고 현지의 물정을 충분하게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자영업 사업 비자, 그러니까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해서 사업체 진행하는 이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하려면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든가 어학 비자, 혹은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스페인에서 공부를 좀 더 해보다가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이 경력으로 작게나마 활용해 볼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있을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지금 식당 창업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식당에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러면은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디서 받아오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야채는 어디서 주로 납품을 받는지, 식당 임대료는 대체 얼마가 되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가스값은 얼마나 나오는지, 다른 동료들 인건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나는 인건비를 얼마나 받는지, 세금, 법인세, 부가세는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미 지금 스페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워홀 비자로 가가지고 그런 한국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던가, 혹은 매출은 나오지만 이것저것 빼고 보니까는 남는 게 없다던가, 이런 것도 미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비용을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은 수익이 날 수 없는 비즈니스구나, 혹은 차라리 임대료가 조금 많이 나가더라도 대로변에다가 반드시 이거를 오픈을 해야지만 매출이 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구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타쌍피죠. 일석이조.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날씨는 짱이에요. 특히 말라가가 어디 있냐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위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 말라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브랄타 옆에 말라가. 얼마나 날씨가 좋겠어요. 지금 더워 죽겠지만 물론 날씨가 지금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기는 비교적 따뜻해요. 호주 날씨 비슷해요. 호주에도 선샤인 코스트,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독일 왔을 때 호주가 겨울일 때였거든요. 한 6월달, 7월달 이때 호주를 떠나가지고 독일에 7월 딱 왔더니 여름이잖아요. 근데 선샤인 코스트보다 더 춥더라고요. 막 비 오고 이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말라가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여기가 나름 성수기, 완전 최극성수기에 아마 이런저런 비즈니스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근데 겨울에도 여기가 관광지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나쁘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이 여기로 많이 놀러 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날씨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막 해수욕을 막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까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따뜻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엄청 춥진 않더라도. 그래서 대체로 지중해 연안에 여기 요런데 남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아예 카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즉 여름 한철 장사만 하고 겨울에는 아예 문을 닫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문 열어봐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름 한철 바짝 땡기면은 꽤 매출과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1년 먹고 사는 거죠. 혹은 부족하면 겨울에는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스페인도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이 남프랑스하고 비슷한
패턴일 가능성이 커요.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여기가 성수기인데 관광객들이 안 오면은 여기서 웬만한 현지인 매출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요. 스페인이 관광 수입이 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남유럽 대부분이 그러한데, 즉 독일에서 관광객들 안 오면은 심하게는 스페인 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스페인 연안에 있는 부동산들이 옛날에 금융위기 이후에 독일에서 뭐 자금줄 다 끊고 막 금리 올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었던 부동산 개발들이 싹 다 망했었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나마 요새 스페인이 좀 나아지고는 있기는 있는데 스페인 실업률 이런 게 예전에 한 20% 갔었는데 지금 한 10%대로 떨어졌나 그래요. 이런 걸 충분하게 알고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11.27%가. 여기 보면은 그 과거 5년 기록, 10년 기록 볼까요? 24%까지 올라갔어, 스페인이. 그게 반타작된 거예요. 24% 정도 하던 실업률이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요식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스페인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까지 보면서 식당 창업 같은 거 해야지.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쉽게 망하는 이유가 이런 앞뒤 전후좌우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창업했다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페인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야옹이님, 하여튼 뭐 전반적인 계획은 나쁘진 않은데 스페인에 창업해가지고 얼마나 대박이 날지 어떨지는, 그래도 대박이 나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